예, OECD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20년 3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 일본, 이제는 이제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OECD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전망의 보고서를 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OECD는 정기적으로 OECD 가맹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의 발표가 2019년 11월에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전망치보다도 석 달 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 GDP 성장을 보면은 전 세계 GDP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2%, 당초에는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은 2% 성장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0.3% 포인트 가량, 그 0.3% 포인트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좀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대상이 뭐 이탈리아,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캐나다, 유로,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선진국,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포함이 되고요. 오른쪽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쪽은 이제 뭐 디벨로핑, 뭐 개도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봐도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모두 짙은 주황색의 표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전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2020년에는 성장률이 4.9%로 인도의 5.1%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한 사항이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이 정도 이상의 큰 폭의 그 지수의 하락을 지금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역설적으로 OECD의 자료가 그렇게 새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한국의 2021년 성장률입니다. 뭐 솔직히 OECD가 우리나라의 2021년에 성장률을 전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보시면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 그 한국의 성장률은 2.3%로, 그러니까 2020년 2.0%, 2021년 2.3%로, 지금 2020년에는 하향 조정을 하였지만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2020년의 경우에는 2.3%로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국의 경우도 보면은 중국은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시 2021년에는 6.4%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성장률의 추이가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 그 OECD 경제 그 전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역시 2020년에도 약간 성장률이 감소를 하지만 다시 2021년에는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OECD의 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의 원인은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때문이죠. 근데 이제 OECD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어디인가를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의 그 수출의 20%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2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은 7%, 우리 한국의 무역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수출의 20%가 중국이고 한국 수입의 8%가 중국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수출 비중으로는 OECD 선진국 중에 우리 한국이 가장 대중국 비중이 높고, 수입의 비중은 뭐 일본, 미국, 뭐 독일 이런 나라보다는 좀 적지만 역시 8%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이 OECD 전체 선진국 중에서는 좀 높다라고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왜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전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잠깐 경제학 원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국민소득은 흔히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무역, 이 네 가지의 합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선진국 중에서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 그 증가율이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그리고 수입의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은 소비의 비중이 48.1%, 투자 31.1%, 정부 지출 15.3%, 그리고 수출이 43.1%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마이너스 37.7%입니다. 이 얘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뭐 절반 정도는 소비 48%의 비중이 소비라고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소비 비중이 68.4%, 55.5%인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소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 31.1%지만 중국은 44%,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이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투자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의외로 중국의 비중이 14.5%이지만 일본은 19.6%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 투자에 참여할 정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15.3%, 이 비중이 조금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수출이 되겠죠.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3.1%입니다. 이는 미국의 12.1%, 일본의 17.7%,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 중국의 20.4%보다 2배 이상 높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글로벌,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연구 기관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는 수출이 얼마가 느느냐, 이것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출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하는 세계 12대 경제 지표에
바로 한국의 수출이 포함될 정도로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은 제조업의 중심이 한국이다. 물론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에 수출의 지속적인 그 비중이 높고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바로 우리 한국이 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성장률을 예측할 때 수출이 얼마가 늘어나냐, 이것이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OECD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수출이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수출이 그렇게 늘어?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과연 한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인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의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산업의 현재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반도체, 일반 기계, 특히 반도체, 우리 한국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2020년 2월까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 지난해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수출 금액 규모가 증가율은 높지 않았지만, 그 가격이 2019년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물량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2020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산업에서의 상대적 부진을 초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을 좋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한다면 OECD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반도체 수출의 지속 증가에 주목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투자 대상의 1순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당분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 전망도 양호합니다.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전체적인 성장률이 좋다고 모든 산업이 좋다, 모든 기업이 좋다라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토탈은 좋아집니다. 전체 합계는 좋아집니다만, 그 이면을 보면 좋아지는 산업과 좋아지지 않는 산업이,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증시에서도 저는 한국 증시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결국 그 나라의 증시 규모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기업이 더 좋아진다. 그야말로 양극화가 증시에서 더 노골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좋아지는 대표적인 대상이 반도체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이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OECD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고 이것을 증시로 치환해서 해석을 하실 때 삼성전자가 1순위의 투자 대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